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2일째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아들, 딸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이 타들어가는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초기 구조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이 더 사무치는 유가족들에게 정부는 조금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또 구조자와 실종자 숫자를 정정했습니다. 구조자 숫자가 잘못 집계됐다며 2명을 줄였고 실종자는 2명 늘렸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일관되게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모르겠습니다. 범정부 대책본부 마련된 진도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 실종자 2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엔 또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구조자가 2명 감소하고 실종자가 2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자 2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조자 명단 작성을 할 때 동일인이 중복 기재된 경우와 실제로 타지 않은 사람을 탔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때문이고, 실종자가 2명 증가한 것은 탑승자 명부와 승선 개찰권에 없던 중국인 2명이 CCTV에 포착되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확인 등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신원 확인의 어려움, 무임 승차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탑승자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까지도 잠정 인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숨진 민간 잠수부 고 이광욱 씨, 결국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고 이광욱 씨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산업잠수사 관련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잠수산업기사와 잠수기능사입니다. 대책본부는 자격증 유무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지만 민간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자격증 확인은 하지 않았고, 언딘 측에 잠수사 모집을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확인해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자격 여부는 언딘 측에서 판단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투입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경에서 직접 투입한 경우 초기에 기초적인 다이버 자격증을 보고 시력, 과거 경력, 폐쇄공포증 등을 본인에게 물어봤지만 뒤쪽으로 가면서 확인이 소홀해졌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인데 그 과정에서 자격증 확인은 안 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30년 베테랑 잠수사라는 보도가 사망 보도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보도들은 다 오보였던 겁니까? 정부가 공식적인 확인 없이 현장에서 함께 작업했던 잠수사들의 말에 의지해 경력을 발표했고, 언론은 이를 받아쓴 것입니다. 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은 어제 오전 브리핑 당시 사망한 잠수사가 90년대 중반부터 잠수업계에 종사해왔으며 안산 화력발전소, 청평댐, 화천댐 등에서 많은 전문 잠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한 통만으로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고인과 처음 만난 잠수사 양모 씨의 말에 의지해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업계 관행상 자격증 여부가 아니라 잠수 실력에 따라 투입을 결정했다는 대책본부, 또다시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불감증을 드러냈습니다. 네,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씨, 의사자 지정이 추진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의사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숨진 잠수사의 의사자 인정 여부에 대해 순환구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환구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구조본부나 소방관서의 장이 종사명령을 내려 순환구호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만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본부는 자신들이 투입한 민간 잠수사들은 순환구호 명령에 의해 모셨다며 소재를 명확히 했지만 숨진 잠수사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민간 잠수사는 언딘을 통해 혹은 해경의 요청을 통해 두 가지 루트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고 이광욱 씨는 언딘을 통해 현장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유가족은 고인이 해경에 전화를 받고 갔다고 증언했지만 대책본부는 서해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고인에게 전화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사자 지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나갔듯이 해경 측에서 작업 현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좀 더 잠수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언딘 측에 모집을 이렇게 요청을 했고,
언딘 측이 이제 그러니까 외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모집한 걸로 그렇게.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해운조합이 해경에 언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냐는 문제가 생길 텐데요. 보험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청해진해운은 해운조합에 36억, 메리츠화재에 77억 상당의 선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앞서 해운조합은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인 자신들과 계약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무작정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화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1일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선박이 침몰한 경우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고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그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저희한테 뭐 협의나 통보를 한 바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뭐 통보는 해야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험사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뭐 나중에 비용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뭐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나서 통보를 한 거는 그건 인정되지 네. 않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사고 원인이나 뭐 여러 가지가 보험 가입했다고 저희가 다 무조건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선박보험 약관이나 아니면은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보도해드린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다는 그 자문기구, 그 레저 스포츠 하는 수준이라는 지적 전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인지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원로담 수사들이 해수부 장관 비서실에 수색 구조에 관한 자문기구 설치를 요청했을 때 해수부 산하 자문기구가 이미 존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비서실과 연락이 닿아 직접 확인한 결과 자문기구가 존재하지만 어떤 기구가 참여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산하에 자문기구가 설치될 이유가 없다며 언급된 단체 수중환경협회를 동호회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네네. 그 일은 해경하고 해군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부가 그 자문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없죠. 수중환경협회는 민간 좀 사단법인이죠. 예. 네네. 여기서 자문을 맡고 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기는 산업잠수사가 아니고 민간에서 순수하게 하는 거 있죠. 네네. 동호회 활동. 네네. 예, 그런 겁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수색 구조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두 번째 소조기가 시작돼 물살이 약해진 오늘 오전 7시경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4층 선수 중앙격실에서 3명, 4층 선미 다인실에서 1명의 희생자가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승자 파악에 오류가 있었기에 실종자 수는 35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